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몰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정확히 몰이 뭔지, 그다음에 몰과 관련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를 이제 화학적인 단위라고 하는 걸로 좀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수거량이 많은 물건을 표현할 때는 이제 묶음 단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 12자루, 요즘 잘 안 쓰긴 하지만 한 다스라고 부르고요. 달걀 30개가 한 판, 마늘 100개가 한 접, 이렇게 묶음 단위로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자 분자는요, 굉장히 작고 가볍고 물질의 양이 적더라도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원자나 분자가 포함되어 있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 원자 하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거 1g 있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 분자도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롭게 몰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1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몇 개가 있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나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수, 본인 이름 붙인 거죠.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몰이라고 하는 게 더미를 뜻하는 라틴어, 몰 영어로 이렇게 쓰네요. MOLE, 이렇게 쓴대요. 1몰은 원자나 분자나 이온에 관계없이 어떤 입자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을 때의 양이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 단위는 MOL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MOLE와 MOL은 다른 겁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MOLE라고 하는 건 몰을 뜻하는 영어 단어고 MOL이라고 하는 건 단위. 한마디로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처럼 몰의 단위는 몰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나중에 단위 쓸 때 MOL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봤더니 그림에서 원자 1몰은 원자 하나가 이만큼 있는 거, 원자 2몰은 2개 곱하기 이만큼 있는 거, 분자도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이제 들어갈 때 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원자 분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분자의 양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자의 양도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소 1개,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가 1몰 있다면 산소 원자도 1몰 있는 거고 수소 원자도 2몰 있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요. 각각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나누어서 각각이 몇 몰 있는지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더니 C2H5OH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양, 몰이라고 하는 걸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탄올이 1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탄소가 그러면 2개 있는데 이게 1몰계 있다는 거죠. 자, 수소가 5개 있는데 1몰씩 있다는 거죠. 산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 그럼 6개라고 치면 좋을까요? 자, 이게 1몰씩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탄소가 전체 2몰, 6몰, 1몰 있으니까 전체는 9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돼요? 아세트산 마찬가지. 이게 분자 1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원자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탄소는 2개,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그래서 전체가 2, 4, 2 더하면 8이지요. 그래서 전체 8몰 원자가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죠? 여기까지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뒷장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몰이랑 관련돼서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야. 자, 우리가 1몰 질량이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낼 건데요. 자, 화학식량 뒤에 그램 단위를 붙인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저께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단위가 없는데 이게 1몰만큼 생길 때는 단위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램 단위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돼요? 화학식량 자체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있을 때 얼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게 1몰계만큼 있을 때는 그 화학식량에 그램 단위를 붙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따라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 뒤에 그램을 붙인 질량만큼에는 그 물질이 이룬 입자가 얼마만큼 있다고요? 아보가드로의 만큼 있다고요. 1몰이 개니까. 그죠? 탄소가 원자량이 10이에요.
12가 만약에 탄소가 12g이 있다면 탄소 원자가 1몰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분자량이 32인 산소가 32g 있다면 산소 분자는 1몰 있고요. 요거는 이만큼 존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g이 붙었을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1몰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을 이루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입자수와 질량 관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줬어요. 이산화탄소가 1몰 있다면, 자 이거 그럼 우리 처음으로 다시 볼까요? 이산화탄소 분자의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보자면 탄소는 10이고 산소는 16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 있으니까 44만큼 우리 화학식량이다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게 1몰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자수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고 화학식량 뒤에다가 g이라고 하는 걸 붙여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돼요? 자, 이 44g을 이루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2몰개 들어있는 거고 탄소 원자가 1몰개 들어있습니다 라고 분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이거는 개수가 이렇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셔요? 자, 밑에 메테인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메테인이 0.5몰 질량이랑 이 메테인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혹시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탄소는 10이고요. 수소는 1입니다. 근데 총 4개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16이라고 하는 화학식량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메테인이 만약에 1몰만큼 존재한다면 이거는 16g일 거야.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얼마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0.5몰이 존재한대요. 1몰일 때 16g인데 나는 지금 0.5몰밖에 없죠. 그럼 얘는 몇 g입니까?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x가 몇 g? 우리 8g입니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5g.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2개를 문제 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수. 자, 이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 0.5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수소가 4개 들어있는데, 원래 이게 1몰 기준이라면 이것도 1몰, 4몰 들어있는 건데, 자, 이게 우리 0.5몰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반만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몰개만큼 존재할 거고요. 자, 근데 답은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2몰개만큼의 수에다 곱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2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여기 안 보이네. 2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포도당이라고 한 게 나왔네요. 포도당에 해당하는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분자식이죠. 자, 그러면은 12짜리, 그 다음에 수소는 1짜리, 산소는 16짜리입니다. 그러면은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 있는 거죠. 돼요? 근데 얘가 총 12, 1,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72, 12, 66, 36에 96인가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84에 96, 180입니다. 자, 180은 화학식량이고요. 자, 1몰이 존재한다면 포도당은 180g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엔 역으로 9g밖에 없대. 1몰일 때 180g인데 얘는 9g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X, 얘는 지금 몇 몰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돼요? 그럼 몇 몰이에요? 180분의 9, 20분의 1 몰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돼요? 자, 분수 써도 되고요. 소수 써도 돼요. 너네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질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셔요? 이게 몰과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거의 관계입니다. 되죠? 옆에서 넘겨올게요. 자, 이번에는 몰과 기체라고 하는 거에 부피다라고 하는 거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학식량을 이용하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입자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질량이라고 하는 거랑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 몇 몰 들어있어? 그럼 몇 개가 들어있어? 라고 한 아보가드로의 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기체는요. 질량을 측정하기보다는 부피를 측정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그러면 질량, 어디 묶여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가지고 입자수라고 하는 거를 역으로 알아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보가드로의 수를 배우고 있는 거죠. 몰이라고 하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고 했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자, 되게 중요하지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어떤 기체든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자, 일반적으로 기체는 분자 형태로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단원자, 분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체 자체는 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합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값을 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라고 하는 게 0도씨 1기압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줍니다. 온도와 압력 지금 0도씨 1기압으로 갔지요. 1몰일 때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 결과값입니다. 실험 결과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0도씨 1기압 1몰 부피 22.4리터. 자, 산소도 1몰이 있다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존재할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1몰 있다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존재하다면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지금 0도씨 1기압이다 보니까 22.4리터 분자 1몰이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얘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만큼, 같은 입자수만큼 들어있습니다라고 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지금 성립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런 관계를 이용한다면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분자수뿐만 아니라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0도씨 1기압에서 예를 들었어요. 지금 질소기체가 5.6리터 있다면 분자수, 분자량, 질량이라고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그냥 밑에 같이 볼게요. 자, 내가 푸는 걸로 봤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 22.4리터라고 했어요. 근데 기체가 5.6리터밖에 없네요. 자, 1몰일 때 22.4리터라고 했는데 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현재 5.6리터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소 기체, 질소 기체는 지금 얼마예요? 4분의 1 몰만큼 존재한다는 거겠죠. 돼요? 자, 그럼 분자의 양을 구했습니다. 4분의 1몰만큼 있대요. 자, 그럼 분자의 수를 구해보래. 우리가 1몰일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분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질소 기체가 4분의 1몰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예요? 요거의 4분의 1만큼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분자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에 한번 질량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량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N2라고 하는 거의 화학식량은 N2의 화학식량은 여기 14짜리니까 28입니다. 자, 이게 1몰 있을 때는 그럼 28g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몰일 때 28g인데 현재 나는 4분의 1몰밖에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x는 얼마? 7g. 그렇게 하면 여기서 원하는 답 세 가지를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거죠. 자, 밑에 지금 여기 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표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그림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계를 밟아서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차근차근 풀다 보시면 문제는 풀릴 거니까 굳이 식이라고 하는 걸 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식을 외웠을 때 좀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에 대한 법칙만 정확히 알고 비례식을 우리가 풀 수만 있다면 산수가 아니라 이제 수학이 나와버렸네. 그지? 어쨌든 되게 간단한 비례식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확인 4번 문제 볼까요? 자,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뷰테인 기체 29g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자, 0도씨 1기압 항상 부피는 1몰일 때
22.4리터라고 하는 거 잡아주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아이의 화학식량부터 구해볼까요? 탄소는 12짜리가 4개 있고요. 수소는 1짜리가 10개 있네요. 그럼 48에다가 10이니까 총 58 화학식량. 그럼 1몰일 때 58g이라는 거죠. 돼요? 근데 29g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1몰일 때 58g이라고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9g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얼마밖에 없어요? 2분의 1몰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알고 있죠? 1몰일 때 22.4리터 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몰밖에 없어요. 얼마일까요? 얘는 11.2리터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영도실 기압 22.4리터입니다. 1몰 기준이에요. 어떤 기체 밀도가 나왔어. 밀도는 위에서 안 봐왔는데. 그죠? 근데 1.25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밀집도를 얘기해요. 자, 우리 지금 교실에 반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죠? 26명 내지 27명 정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랑 갑자기 40명이 됐어요. 어떤 게 밀도가 더 크다고 표현하는 거죠? 40명 된 게 밀도가 더 크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공간 안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만큼 크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같은 공간,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게 밀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분자량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봤더니 그럼 밀도의 정의가 g이고요. 여기 리터네요. 그죠? 요거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1.25g일 때 1리터예요. 맞아요.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죠. 1.25g이고요. 1리터 기준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1이라고 숫자는 없어진 거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22.4리터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몰이라고 하는 거의 질량이 전체적인 화학식량에다 g을 붙인 거기 때문에 22.4리터라고 하는 몰 부피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보시면 자, 1.25g per 리터라고 지금 밀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이건 1리터에 지금 1.25g이 있습니다.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요. 여기서는 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몰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1몰일 때 22.4리터의 영도씨 1기압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화학식량에다가 g이라고 하는 걸 붙이려면 이 아이가 1몰 1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1몰일 때 무조건 g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1.25g이에요. 현재 1리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몰을 만큼 가져야지만 내가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체 1몰일 때 22.4리터인 1몰일 때 얼마만큼의 g수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구하고 싶은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x가 얼마 나오냐면은 28만큼. 여기서는 지금 단위 쓰시면 안 되지요. 분자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8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세요? 자, 분자량 구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단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지요? 뒤에 있는 문제를 풀까요? 아니면 여기 학습지를 나갈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요. 자, 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두 가지네요. 문제가 1번, 2번. 자, 입자수가 1몰인 경우를 보기에서 묻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몰 기준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몰 기준. 1몰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암모니아 17g에 포함된 질소 원자의 수. 암모니아 그러면은 우리가 17g.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이 얼마죠? 암모니아 화학식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17입니다. 17g이면은 1몰이라고 표현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질소 원자 얘기했어요. 질소 원자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1몰계 맞겠네요. 그죠? 기억법 맞습니다. 자, 니은번.
염화나트륨 1몰에 포함된 총 이온의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이 1몰 있어요. 그럼 여기엔 이온 Na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1몰 존재하는 거고요. Cl-라고 하는 것도 1몰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여긴 총 이온이 2몰계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죠? 자, D급번 보세요. D급번 같은 경우에 물 H2O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이네요.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수라고 물어봤어요. 자, 분자 1몰의 수소 원자는 2개 있죠. 이게 1몰계씩 있으니까 총 2몰계 존재합니다. D급번도 틀렸어요. 그죠? 자, 리을번 맞습니다. 리을번 봤더니 0도씨 1기압 산소 22.4리터는 1몰 기준이죠. 그러면 산소 분자의 수는 우리 1몰 들어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계 맞습니다. 답은 기억번, 리을번이래. 리을번 되겠지요? 되셔요? 풀 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너무 쉽게 풀지. 큰일 났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아보가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 1g이 차지하는 부피. 자, 근데 우리가 아보가드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자, 기체 1몰 22.4리터 그냥 0도씨 1기압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같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죠? 자, 1g이 차지하는 부피 비교하래요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냥 다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1번 분자량을 구해보십시다. 질소는 28만큼, 메테인은 16만큼, 이산화탄소는 44만큼. 너네 더하기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다 외운 거니까 이제 하는 거야. 그죠? 자, 분자량을 구했어요. 자, 그럼 분자량에다가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라미를 붙였어요. 그라미를. 그라미를 붙인다는 건 1몰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죠. 그죠? 자, 질소가 1몰 있다면 28g, 메테인이 1몰 있다면 16g, 이산화탄소가 1몰 있다면 44g입니다. 이제 그라미가 붙었으니까 요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1g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있다는 거예요? 질소가 1몰일 때 28g이면 1g이라면 1몰일 때 28g이라면 X 1g 돼요. 메테인도 마찬가지. 1몰일 때 16g이라면 얼마? 1g. 자, 1몰일 때 44g이라면 이거 쓰네. 이건 얼마? 1g. 자, 그럼 값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분의 1몰. 그죠? 16분의 1몰. 4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랬을 때 부피 28분의 1몰, 16분의 1몰, 44분의 1몰 누가 가장 큰 거예요? 밑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니? 기억이 갑자기 안 나기 시작했어. 또 시작이야. 또 치매가 왔지.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러니? 숫자를.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고. 어쨌든 그거 밑에 있는 숫자가 작은 게 큰 거죠. 그러면은 메테인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죠. 돼요?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돼요?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돼요? 자, 또 뒷장 한번 넘겨봐서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X, Y, Z의 원자량을 비교한 거래요. 양팔적 올라왔어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제 했던 화학식량입니다. 자, X 원자량 12랍니다. X 14개, 4개 있네요. 그럼 12 곱하기 4니까 이거 48만큼이에요. 근데 Y 3개랑 같네요. Y는 그럼 얼마예요? 16이에요. Y 2개예요. 그럼 Y 2개는 32예요. Z 하나네요. Z 하나 32예요. 자, X는 12, Y는 16, Z는 32. 그래서 16, 32를 고를 때 딱 답이 없어. 봤더니 오호, 와, Z, Y 2래. Y는 16이고요. Z는 32, Y는 16. 이 두 개 더하면 64만큼. 답은 요거 되겠네요. 콜? 자, 밑에 7번 보니까 0도씨 1기압 A부터 C의 자료입니다. AC에 대한 자료로 옳은 곳은 고르시오라고 있습니다.
5호라 이제 표 같은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표를 이제 채울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모든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 부피 나왔네요.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몰일 때 22.4리터인데 5.6. 요거부터 할 거예요. 11.2가 더 눈에 발 보이네. 그럼 이거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에 5.6 2배네요. 요거 4분의 1몰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빈칸부터 채우자고 했지요. 자, 4분의 1몰인데 분자량이 43입니다. 1몰일 때 분자량에 g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자, 1몰 기준일 때 g을 붙일 수 있으니까 질량으로 가려면 4분의 1몰 11g 있는 거죠. 돼요? 자, 이번에는 2분의 1몰일 때 8g인 거예요. 그죠? 2분의 1몰일 때 8g이라면 1몰 기준의 분자량은 얼마라는 거예요? 16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돼요?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분자량이 64인데요. 6.4g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람 붙일 건 1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몰이에요? 10분의 1몰이에요. 그럼 얘는 2.24리터를 가지고 있겠죠.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질량, 부피, 분자량 간의 관계를 표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량이 가장 작은 거는 C입니다. 그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밀도, 와우, 또 밀도가 나왔네요. 부피분의 질량. 같은 공간에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0도씨 1기압에서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부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A, B, C를 같은 부피라고 봤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부피가 다 지금 사라져야 돼요. 같으니까. 그럼 뭐만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1몰일 때의 질량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의하라고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기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항상 같은 부피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입자수를 가진다라고 표현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A, B, C가 지금 부피가 모두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의 질량을 구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1몰 기준에서의 22.4리터 기준에서의 그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몰일 때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거고 g을 지워주면 요것이요. 분자량. 그래서 저 표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기체는 B가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밀도가 나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디귿번. 같은 온도 압력에서 또 말 나왔죠? 부피가 가장 큰 거. 자, 이번에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1몰 기준에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22.4리터여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질량이 다 다릅니다. 그죠? 질량이 현재 저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부피는 저기 나와 있는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게 누구예요? B죠. 얘도 틀렸어요. 답은 2번만 됩니다.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11번 문제 볼까요? 기체 X의 분자량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단계별로 했어요. X의 분자량을 구하래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시면 1몰일 때 그람 붙인 거가 화학식량 g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빈 플라스크 진공일 때는 빈 플라스크가 108.12g이었어. 산소를 넣었어요. 109.56이었대요. 산소 빼고 X를 넣었어요. 111.01이었대요. 자, 그럼 1단계 산소 기준으로 봤을 때 산소를 넣었더니 109.56g이었어요. 빈 플라스크가 얼마냐면 108.11g입니다. 그럼 산소만의 질량은 얼마예요? 1.45g이에요. 돼요? 지금 근데 온도가 얼마냐면은 25도씨 1기압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나를 했어요. X입니다. 기체 X. 그러면은 똑같이 했더니 111.01g이었어요. 근데 비컨 플라스크는 요렇게 했죠.
그럼 빼면 0.9, 2.9g 돼요. 자, 봤더니 25도씨 1기압이라고는 바뀌었어요. 우리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 0도씨 그다음에 1기압이다 라고 했을 때는 22.4리터. 자, 사실 요거 보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 부피를 갖고 있어요. 자, 25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얘 또한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1몰기에 있다라고 가정하셔도 돼요. 산소라고 하는 게 25도씨 1기압에서 1.45g 있는 거죠. 그럼 얘네는 지금 현재 부피가 같은 거예요. 그죠? 2.9g 있어요. 그죠? 얘도 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아마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죠? 1.45 대 2.9g이었는데 1몰인지 2몰인지 몇 몰인지 몰라요. 같은 몰수인데 자, 이 아이는 산소입니다. 자, 산소의 분자량 우리 알고 있죠? 32. 근데 X와 산소가 딱 2배 차이 나요. 그죠? 그렇다면 같은 몰수만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분자량도 몇 배 차이가 나야 돼요? 2배 차이가 나야 되죠.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요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분자량, X의 분자량은 얼마? 64만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돼요? 요건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차근차근 보지 않으시면 절대 하지 못할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몰이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개념만 정확히 하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는 사실 설명한 내용이랑 이제 학습지 넘어가서 설명할 내용이랑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건 처음 본 오늘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혼자 풀어보셔야 돼요. 누가 풀어준 걸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시면은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각 반에 우리 페이지 32페이지에 일몰의양 체험하기라고 하는 거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 온라인 클래스 각 교실 한 보면은 숙제는 여기에 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선생님 다음 수업할 때 밤마다 조금씩 달라게 해가지고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게요.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어요.